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잠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신축 아파트 국민 평수 19억이 붕괴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것으로 또다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잠실 20억 붕괴 소식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가 20억이 붕괴된 것입니다. 잠실 엘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데 19억 5천에 등록된 것입니다. 잠실의 엘리트의 아파트 국민 평수가 20억이 붕괴가 됐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이유는 잠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실의 동쪽으로는 강동 지역과 하남 지역의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쪽으로는 가락동, 위례, 성남까지 서쪽으로는 강남, 북쪽으로는 왕십리 지역까지 전체적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선호도 높은 잠실 아파트의 20억 원 붕괴는 이들 아파트 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이 20억이 깨졌는데 다른 곳의 시세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변 지역도 9월부터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잠실 엘스가 20억이 무너졌을 때 고더가르테온의 시세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진 것인데 현재 14억 3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20억 수준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는데 현재 19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음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체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억이 깨진 잠실 지역 아파트 매수세는 어떨까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리센트를 보면 6월에 아파트가 거래되고 나서 9월에 거래가 하나 등록되고 끝입니다. 3개월 동안 그 매머드급 대단지의 거래가 딱 한 건 등록된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레이크 팰리스를 보면 6월에 한 건의 거래 이후 8월에 거래 한 건이 끝입니다. 작년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25억 주고 27억 주고 사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닌 단지 이 아파트를 구입할 20억이라는 현금의 가치가 급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너무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지 않고 30년 장기채에 투자하면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30년, 50년 이렇게 초장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받는 것과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 것을 고르라 하면 당연히 장기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선택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은 돈의 가치가 180도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잠실 엘리트의 아파트 19억이 깨졌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5일 18억 8천만 원에 등록되었습니다. 잠실 엘리트의 아파트 중충 기준으로 18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세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전용 84제곱미터가 24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18억 8천만 원이고 그 매물이 나쁜 매물도 아닌 굉장히 좋은 로얄동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 24.2%가 떨어진 겁니다. 어느 때 시세가 18억 8천만 원인가 봤더니 2020년 6월 수준과 같았습니다. 그럼 코로나19의 0.5% 기준금리가 형성됐고 그 이후에 형성된 버블이 대부분 지금 빠졌다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증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 오른 게 얼만데 겨우 이 정도 하락으로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잠실 엘리트의 아파트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1분기 때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을 엘리트의 아파트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도 물량이 급증했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한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보면 2018년 8월에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됐다가 이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에 14억 원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부동산 시장이 뒤집어졌는데 그때 하락률이 20%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송파 지역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상황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주 물량은 1분기 때 다 몰려있고 하반기 땐 언제나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약세 하반기 때 강세였는데 지금은 그 하반기 때 25%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급등했다는 부동산 충격, 부동산 가치 재설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겨울방학도 곧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도 안 했구나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하락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장기간 대세 하락기에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 라고 많이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기준금리 2.5%에 25%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연말에 기준금리가 3.5%가 되고 1분기 때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게 치솟는데 입주 물량이 강남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도 싸다고 잡을 일이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상할 겁니다. 근데 잠실 지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초과 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갭투자자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갭투자자 유입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잠실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면 그 안에 파크리오도 있습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 거래량을 보면 7월에 거래한 건 8월에 거래한 건입니다. 헬리오시티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 두 번째 급 6,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데 이곳이 한 달에 한 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크리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안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해도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자들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갭투자자들이 왜 끊겼을까요?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엘리트레, 파크리오, 헬리오시티까지 이번에 레이크 팰리스 집값 19억 원 붕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현재 트리지움은 19억 5천만 원, 파크리오는 19억 6천만 원, 헬리오시티는 19억 원, 리센츠는 20억 3천만 원이 가장 저렴할 건데 리센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단지에서는 18억대 매물이 곧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억대에서도 계속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28억이 붕괴될지 안 될지가 관심사가 될 건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쉽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센츠도 조만간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19억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런 엘리트레보다 훨씬 거주 여건이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적은 단지에서도 여전히 15억 원을 고수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고점에서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집주인들이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급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그 아파트 안 떨어졌네 대단하다가 아닌 잠실이 18억인데 거기가 15억이라고.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잠실 18억에 맡겨서 동서남북으로 가격 재설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3가지 악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전세난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입니다. 5월 9일까지 처분해야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받으려면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와야 됩니다. 그 만기는 겨울방학 때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초급매가 늘어나는 이유이고 세 번째는 매수자가 제한되는 요소입니다. 초급매는 늘어나는데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과거 하락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는 무주택자 중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둔 만큼 기회도 넓어진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배, 3배 미친 듯이 올랐으니 보는 가격 올 때까지 사지 맙시다. 금수저 아니면 못 살 가격. 지금껏 오른 미친 가격 더 빠져야지. 크크. 얼른 금리 올려. 무슨 강남이 20억인가? 중요한 건 32평형 7억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10억 아래로 가야지. 잠실 웰스는 15억 정도까지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서서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올랐고 떨어질 듯 하면서도 오르기만 했으니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경기도 하락세라서 얼마나 떨어질지. 오르든 내리든 주워 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서민은 이래저래 구경만 해야 한다.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가격만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3년 이상 하락할 것이다. 3년 뒤에 집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자. 이제 시작. 20년이 아니고 우선 18년도까지 빠지고 지켜봐야지. 아마 거기서도 천천히 더 내려갈 수도. 그리고 서울이나 좀 내려가는 게 보이지. 지방은 아예 하나도 안 떨어진 곳 널렸다. 암튼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인데 어쩌냐. 대단지니까 더 떨어지지 어떻게든 거래가 이뤄지니까. 오히려 작은 단지 안 떨어진다. 거래 가능한 가격에 안 내놓으니까. 금리가 해내는 중. 반갑 아파트가 되어야 정상가에 근접하게 되는 거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70% 이상 빠집니다. 15년도로 복귀합니다. 이번 금리 0.5 올리면 곡소리 여러 곳에서 날 겁니다. 뻥튀기 집값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시작이다. 제로 금리가 안 되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은 상승 불가능. 좋은 현상 정상으로 가는 거임 아직도 멀었음. 앞으로 아파트 50% 이상 대폭락한다. 그때 사면 된다. 반갑도 거품이었는데 2배 올라서 찔끔 내린 거 가지고 너무들 하네. 아직 울부짖음은 끝나지 않았다. 더 내려가야 신혼부부 아이들 낳기 시작함. 최대 오른 거에 비하면 이제 시작이죠. 공급 부족해서 계속 오른다는 부동산 전문가들 다 어디 간 거에? 거품 아직 많다. 쭉쭉 내려라.
하락 기사들이 2년간 나와야 제자리다. 훈훈한에 팍팍 더 떨어져라. 주택은 주거 목적이 되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은행 돈 끌어다 투기한 인간들 고생 좀 해봐라. 앞으로 저승 문턱 맛이 어떨지 톡톡히 볼 테니까.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